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세 정지은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휴식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저희 행복한 백세에서는 당연히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최근 뜨는 노후 대비용 자격증으로는 주택관리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오늘 강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백세 43번째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을 돕는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인생 이모작이 왜 필요한지,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생 이모작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서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세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은퇴라는 말을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리타이어라고 그럽니다.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말이죠. 자동차가 오래 달리면 타이어가 마모됩니다. 그래서 다시 갈아 끼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오히려 그것이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서 더 의미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김 교수님은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사실 100세 시대는 은퇴가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일찍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어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모작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같은 경작지에서 두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모작의 이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는 둘 이자를 쓰기도 하고요. 한자로 다를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일모작에서 했던 일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일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면 당연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150명 이상을 퍼스널 브랜딩 코치로 활약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모작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게임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자나 깨나 게임에 빠져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재미있으면 누가 말려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도 재미있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람이 있으려면 자기 만족만 가지고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보람이 생기느냐? 나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줄 때 보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수입만 있는 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고 수입이 혹시 없어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일들도 일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진정한 보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자신이 재밌고 둘째, 남을 도와서 보람이 있으면 셋째, 수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의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재미있는 일을 보람을 가지고 도와줬더니 이제는 수입도 저에게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인데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1, 2, 3번을 지키지 않고 먼저 재취업을 하거나 수입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09년 겨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저는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제가 과감하게 이 아이폰 3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가 그 아이폰 가지고 뭐 하시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래 한 6개월만 기다려봐라.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SNS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핀트레스트, 유튜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종류대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무료 또는 유료 강좌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스마트폰과 SNS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밥을 사거나 제가 차를 사줘가면서 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작년 6월쯤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찾기를 원하는데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늘 존경하고 가까이 글쓰기 멘토로 모시고 있는 고정욱 박사님을 모시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서로 의논을 하다가 메가더 스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스쿨을 얘기하면 다들 왜 메가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메가더 사령관은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그때의 나이가 무려 70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대 중후반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50대 중반에 퇴역해서 집에 갔다가 2차 대전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군으로 다시 와서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가 65세 나이에 일본의 천황이 항복문서를 작성할 때 항공모함에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우리나라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분의 다른 걸 떠나서 그 나이에 대단한 노익장을 발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쓴 서울대 김태효 교수님의 말씀을 빌면은 그때 70세는 지금 80이나 85세에 해당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에 있는 나이는 정말 40대 중반 혹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100세 시대에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메가더 스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를 아무도 돈 주고 사질 않습니다. 물론 요즘 산소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산소 발생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공짜로
산소를 우리가 흡입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물이 많이 오염돼서 가끔 물을 사 먹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물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그냥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무료가 많습니다. 공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은퇴연구소나 은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금융권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특히 보험회사에서 은퇴 설계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들이 만드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보험 설계를 잘해서 남은 여생에 그 보험금을 가지고 연금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도록 그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TV, 라디오를 통해서 접해보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은퇴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순위를 1번 순위에 돈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오랜 30여 년 근무하고 나온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직장에 다닐 때는 시스템이 도와서 그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막상 나와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또 연금이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 돈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작을 시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제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미디어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당신은 퇴직 후에, 은퇴 후에 얼마나 모아서 매월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남은 100세 시대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90은 훌쩍 넘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지루한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메가더 스쿨이 존재하고 메가더 스쿨은 1대1 또는 그룹으로 코칭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마침 스마트폰을 제가 손에 쥐고 난 다음에 SNS 플랫폼을 제가 소개를 받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절묘하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신께서 우리에게 이 SNS라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안겨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혼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략 90만 원에서 110만 원 갑니다. 평균 100만 원을 치자고요. 노트북이 웬만하면 7, 80만 원이면 노트북 살 수 있습니다. 노트북보다 사실은 더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용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강연을 갈 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강연을 다 합니다. 적어도 2시간 강연은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다 보여줄 수 있고요. 인터넷 다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앱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스쿨은 코칭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도구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위 스마트 세상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까지는 대부분 지금 베이비 부모, 다시 말하면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온 스마트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물 건너 구경이나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100세 시대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요. 메가더 스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티칭 대신에 코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티칭은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력도 많이 좋지 못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티칭은 못하지만 코칭은 할 수 있었습니다. 코칭은 나를 내려놓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칭은 김연아 선수 코치가 하듯이 직접 선수로 뛰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필드에서 뛰어가면서 그들이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의 적성에는 너무나 잘 맞고 재미있고 보람 있기 때문에 저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대략 한 10여 명의 저에게 코칭 수업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늘도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특히 60년대 이후에 정부와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브랜드가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 브랜드죠. 기업의 브랜드는 대부분 있습니다만 개인의 브랜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코칭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나이가 좀 들면 기업의 브랜드보다도 퍼스널 브랜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을 아실 겁니다. 아이디어 닥터라는 별명을 가지신 이장우 박사님입니다.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3M에 근무하다 나오셔서 지금 아이디어 닥터로서 자기의 브랜드를, 퍼스널 브랜딩을 확실히 잡아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는 아이디어 닥터로 그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갖고 계시지만 주로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개인을 브랜딩 하는데 코칭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는 퍼스널 브랜딩 코치입니다. 제가 만든 직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퍼스널 브랜딩 코치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코칭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의 저에게 코칭 수업을 받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 코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코치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기업체에서 25년 이상 30년을 근무하다 보면 자기의 브랜드를 잃어버립니다. 어릴 때 꿈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혹시 하고 싶은 게 없느냐고. 대부분의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창직 전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업과 창직은 틀립니다. 재취업은 당연히 틀리고요. 이 시대에 100세 시대에 맞도록 베이비 부머들이 또 혹은 60대, 70대가 스스로 자기의 브랜드를 잘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호기심 천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저와 같은 퍼스널 브랜딩 코치를 제가 만들고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패드 화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정병길 아이패드 화가라고 불리우는데요. 화가이면서 은행에 오랫동안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책을 하나 냈는데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이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저에게 코칭을 받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둘이서 코칭 수업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한 4개월, 5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주로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고. 유화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팔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림이 잘 안 팔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권했습니다. 혹시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냐고.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이분이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프린트샵에 가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멋지게 저렇게 걸어놨습니다. 멋있죠? 자,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리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다시 권했습니다. 아이패드를 가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으니 아이패드 그림 교실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아이패드 그림 교실을 열었습니다. 몇 차례 아이패드 그림 교실을 열었는데 10여 명이 와서 열심히 배우고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고양시에 있는 강강술래라는 큰 음식점에 이분이 가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음식점은 굉장히 큰데요. 하루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평일에는 1,800명, 공휴일이나 이런 날은 뭐 3,5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8일 동안 전시를 했는데 한 40여 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2만 명이 보고 갔고요. 16점의 그림이 팔렸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본인은 당연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계신 문병원 본부장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곳에서 스마트 도구들을 이용한 새로운 직업이 탄생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이 정병길 아이패드 화가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7월 초에는 공덕역에서 전시를 했고요. 10월 말에는 이분의 문화생인 저를 포함한 7, 8명의 아이패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단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는데요. 모바일 쿠킹입니다. 박순길 요리사, 교장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모바일 쿠킹인데요. 여러분들 요리하시면 뭐 생각나십니까? 요리 학원을 가셔야 되죠. 학원에 가서 레시피를 준비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모바일 쿠킹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이 800여 개의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각각 만드는 방법대로 나눠서 6개 또는 8개 스텝으로 나눠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바일 쿠킹은 누구를 위한 요리냐 하면요. 저와 같은 은퇴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평생 요리라고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요리 학교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안성에 있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모바일 쿠킹 스쿨의 안성 밸류 캠프입니다. 여기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실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멋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음식이 피망 잡채 및 꽃빵이라는 그런 요리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실습하고 난 다음에 지난 일요일 날 집에서 제가 가서 롯데슈퍼에 가서 모든 레시피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다 올렸습니다.
하루 동안에 약 2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새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인생 이모작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자신이 재미있고, 둘째, 누구의 도움이 되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수입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그중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게 진정한 노후의 기쁨이 아닐까요? 행복한 백세 43번째 강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